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면의 칼날에 칼로지 미치리가 상해사 마카자와 러브라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미치리와 기살대 검사들이 카야쿠 상현우 교코를 대체하고 아카자가 상현이 코쿠시보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야는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어 파괴살 공격을 버섯고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 그 공격들을 간파한 후에 전부 피해버렸죠. 그러자 아카자는 더욱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다양한 공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100년 전 싸웠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하지만 이것으로는 내게 상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베어버렸죠. 그 모습을 미치는 야 아카자씨 라며 소리를 질렀고 아카야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며 베인 곳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카야는 속으로 아씨 가오상하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당하다니 라며 더욱 분노의 힘이 끌어나왔죠. 아카야는 그 분노의 힘으로 다시 한번 코쿠시보에게 맞부딪혔는데 받아치는 힘은 코쿠시보가 더 우위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코쿠시보가 한 수 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치는 아카야씨 어째서 당신은 소리의 무술을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던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라고 일침을 가했죠. 아카야는 그 말에 벙 찌는데는데 아카자가 소류 도장에서 미치리를 수련시켜줄 때 아무리 네가 강한 괴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허점을 노려한다며 그게 바로 서류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그 가르침과 다르게 지금껏 상대를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싸움 방식을 고수했는데 지금껏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죠. 아카야는 그의 냉정한 마음을 가지며 예전 인간 시절 자신의 스승인 테이조에게 배웠던 진짜 소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파괴할 아침을 시전했고 코쿠시보에게 자 이제부터 제대로 싸우자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까딱까딱거렸죠. 코쿠시보는 그의 가소롭다는 듯이 수준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아카자에게 빠르게 접근 후 칼을 휘둘렀는데 아카야는 그 공격의 궤도를 가까스로 피하며 그대로 카운터 공격으로 코쿠시보의 복부를 발로 찼고 그대로 연속 동작으로 수많은 총을 뻗어 코쿠시보의 몸을 사정없이 가격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에 당황하며 뒤로 살짝 물러났는데 어째선지 아카야는 곧바로 따라가지 않고 다시 자세를 잡았죠. 코쿠시보는 한 방 먹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 방금 상황은 유행이었을 뿐이라며 다시 먼저 뛰어들어 아카자에게 더욱 매서운 공격을 했는데 아카야는 이번 공격은 전부 흘러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의 한쪽 팔을 내어주며 다른 쪽으로 코쿠시보의 균형을 무너뜨린 뒤 복부를 파괴살 각식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충격에 피를 토했고 방금 함 역시 자신이 더 크게 당했다는 걸 알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물론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회복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 지금껏 수백 년간 갈고 닦은 최강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검술이 아카자의 모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믿을 수가 없었죠. 확실히 평소의 아카자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녀석이 예전에 나를 무참히 짓밟았을 때 내게 해줬던 말이 있었지. 강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혼자가 되고 고독한 수련을 해야 한다고. 이 녀석은 힘을 쟁취하기 위해 인간 시절 가욕도 버리며 혼자가 되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네 녀석의 말을 따라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수련해왔었다. 하지만 그 힘으로는 영원히 널 이길 수 없었겠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킬 존재가 다시 생기고 예전 스승님에게 배웠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니 혼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럿이서 함께 강해지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걸 느낀다. 이대로 너는 너를 소중하게 기억할 일이 하나 없이 고독하게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그딴 걸로 인간이 강해질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인간 시절 케이조와의 대련에서 처음 이겼던 그 기술 서류의 엎어치기 기술에 파괴살 섞은 뒤 파괴살 폭식 지폭레를 시전했고 그대로 코쿠시보의 칼과 팔을 잡은 뒤 번개가 땅에 내리치듯 엄청난 힘으로 코쿠시보를 내리꽂아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온몸이 그대로 바스라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아카야는 그대로 파괴살 종식 처분난장광 시연에 코쿠시보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했죠. 아카자의 기억 속에서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엎어치기 기술을 당한 뒤 이제 너는 나를 뛰어넘었다며 너에게 도장을 넘겨줘도 되겠다는 말과 함께 코요키와 혼인을 해주겠냐고 했던 게 떠올랐고 아카야는 케이조씨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하며 코쿠시보를 그렇게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미치를 보며 멋진 포즈를 취하며 어땠어?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또 한 번 반해버릴 것 같았어요 라며 눈에 하트 뿅뿅을 지어냈고 아카야는 쑥스러운 듯 머리에 극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원수인 무장을 퇴치하러 가야 한다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며 뛰어나갔습니다. 한편 상현 한탱구의 혈기술에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귀할대 검사들 아무리 배워도 소멸하지 않는 한탱구의 분신들 때문에 체력만 바닥이 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큐조로는 저번에 아카자가 말해줬던 상현사의 비밀을 떠올리게 되었고 한탱구의 본체를 찾기 위해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바위 틈 속에 숨어있던 한탱구는 생각보다 귀할대 검사들이 강했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분신들에게 소모하고 있는 상태라 엄청나게 약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듯한 검사가 주변을 사사치 뒤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고 했죠. 하지만 탱구는 어떤 낙엽이 쌓인 곳을 바스락 밟자 온몸에 독이 퍼지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주 시노부가 설치해놓은 등꽃으로 만든 덫이었고 한탱구는 분신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면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힘이 약해진 상태라 참을 수 없어 비명을 지르게 되었죠. 그 순간 옆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튜로가 거기에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일륜도를 들었습니다. 그의 한탱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분신들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려고 했지만 튜로의 빠르고 강력한 화염의 호흡이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한편 무자에게로 하나둘씩 모여드는 귀할대주들 무자는 여전히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들은 그런 무자에게 덤벼들어 맹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끝판왕이었기에 주들의 공격을 쳐내며 응전해 나갔죠. 무장과의 치열한 싸움이 지속되자 무장의 촉수에 많은 주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무장은 이대로 한 명 한 명 쓰러뜨린 후 그 몸을 흡수해버리면 자신의 체력도 다시 회복할 거라며 부상이 심한 주들부터 집중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중 무자는 촉수로 시노부를 낚아챘고 시노부는 그 촉수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뿌리쳐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무자는 우선 한 녀석이다 라고 하며 자신에게 끌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그 촉수를 잘라내버렸고 시노부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방해하지 말라며 미치리에게 수많은 촉수를 뻗어 공격했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그 공격에 맞섰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에 전부 다 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아카자가 무자의 뒤쪽으로 뛰어와 파괴살 공격으로 뒤통수를 날려버렸고 무자는 그대로 바닥으로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아카자? 이 녀석 어떻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당황했고 다른 주들도 역시 상현의 열기가 무자를 공격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죠. 아카야는 네 녀석이 귀할대 본부를 친다는 텔레파시를 받고 나는 네 녀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타마에게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약을 받아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감히 고유키와 케이조를 죽이고 나를 지금껏 더러운 일에 이용해 먹었겠다? 네 녀석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건방진 자식 너 따위가 나에게 상대해야 될 것 같으냐? 라고 하며 무자는 아카자를 공격했는데 이미 아카자는 상해 코쿠시보까지 이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 무자 자체의 공격력이나 파괴력은 어마어마하지만 싸움 기술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코쿠시보다 아래였죠. 그렇게 아카야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활용해 무잔을 좁히기 시작했지만 무자는 타마의 약에 의해 약해졌다고나 하더라도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카자에게 10대를 맞고 한 대를 때리는 정도로만 해도 아카야 쪽이 더 데미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들은 무장과 아카자의 압도적인 싸움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카자가 무장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고 무장은 아카자의 몸에 촉수를 꿰뚫은 뒤 이번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를 심어 영원한 노예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미치리의 사랑의 호흡이 무자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무자는 또 네 녀석이냐? 라고 하며 미치리에게 공격을 했는데 미치리는 아까와는 다르게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호흡으로 아까 배워내지 못했던 무자의 촉수를 갈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뭐지? 저 여자 아까와는 동작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미치리는 아카자에게 배운 소리의 무술을 사랑의 호흡에 접목시켜 강화하며 나아갔고, 이전 미치리의 사랑의 호흡은 퓨로에 대한 짝사랑의 아쉬움을 동작으로 승화시킨 미완성의 검술이었지만, 지금 새로운 사랑의 호흡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 아카자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승화시켰기에 완성된 동작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카자 역시 미치리의 리듬을 맞추며 함께 무잔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치리의 칼, 아카자의 주먹, 둘의 무기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혈기와 인간이라는 개체도 달랐지만 하나의 마음이 되며 둘은 사랑의 호흡을 함께 맞추게 되었죠. 미치리는 코쿠시오가 안 했던 미완성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일방적인 마음인 짝사랑도 분명 아름답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맞아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사랑이 이토록 큰 충만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 둘의 힘은 무잔을 압도해버리기 시작했고, 아카자와 미치리는 서로의 리듬에 무아지경 상태가 되며 계속해서 공격을 했죠. 무자는 갑자기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고, 아카야는 이 녀석은 지금껏 한 번도 진실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원래 사랑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낳는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치리의 사랑의 호흡과 아카자의 파괴살에 합쳐진 궁극의 공격은 무잔의 온몸을 집어삼켜버렸고, 타마요의 악과 주들과의 싸움에서 누적된 데미지까지 합치자 무자는 모든 에너지를 잃고 온몸이 소멸해갔죠. 무자는 사랑이라, 나도 사실 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다. 바로 타마요. 타마요, 사실 널 사랑했다. 널 평생 가지고 싶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무잔, 당신 나를 사랑했었다는 건가요? 라고 하며 울컥하다가 정말 기분 나빠요 라고 하며 무장의 머리통을 발로 차 먼지로 흩어지게 만들면서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 사실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아카자와 미치리의 에필로그를 조금 더 길게 쓰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풀어볼까 싶어 다음 편까지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